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사실 미국의 아주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번 주에 미국은 땡스기빙 주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휴가를 쓰지 않아도 거의 노는 분위기입니다. 아시겠죠? 미국 회사들은 그러니까 출근하고 싶으면 출근하고 집에서 일하고 싶으면 집에서 일하는 건데, 땡스기빙 주간에는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휴가를 쓰진 않는데 뭐 이메일도 안 오고 다 잠수 타고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땡스기빙 때는 논다 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땡스기빙 때 막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막 사람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야 하고 딱 보면은 다 외국인 출신들,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출신들이 항상 이 미국의 휴일인데 분위기 못 파악하고 자기 살겠다고 이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항상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은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그 외국인 티나면은 이미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죠? 저도 사실은 외국인 출신이잖아, 맞죠? 제가 뭐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 아니잖아요. 하지만 미국의 문화 코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국의 분위기. 요 미국의 분위기를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분위기를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분위기 파악 못하면은 안 되겠죠. 굉장히.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미국에 살 때는 기본적으로 돈을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미국 처음 와가지고 유학생 시절 저도 다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용 쓰잖아요, 맞죠? 네, 우리 유학생들 항상 그럽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용 씁니다. 근데 사실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용 쓰다가 이 외국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국에서는 이 외국인 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미국에 와서 이제 집을 구할 때 싸다고 막 아무데나 가지 마시고요. 미국 내국인들이 많이 사는 중산층 정도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주택가나 아파트 같은 데를 얻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약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미국 와가지고 공부만 하고 학위를 따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미국의 선진 문화와 미국인들이 왜 잘 사는지 그거를 몸으로 깨닫고, 그 한국에서 돈 주고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 1등 하는 국가 국민성이랑, 한국도 사실 못 사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한국은 전 세계 10위권이라 하면, 전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한국이 전 세계 10위권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국민성이. 아시겠죠? 근데 미국은 세계 1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2등과 격차가 아주 많이 나는 그런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뭔가 전 세계 최강의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자,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이상한 짓 하지 않고 상식이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미국에서 직장 상사들이 이렇게 막 밑에 부하 직원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미국 직장 상사가 일을 줄 때는 그냥 한 인간이 재미있고 아주 보람차게 하루를 살면 딱 좋을 분량만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안 그렇죠. 한국의 직장 다녀서 보셨나요? 한국은 어때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죽도록 힘든 분량을 주잖아요. 그래서 꾸역꾸역 일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는 그런 상태가 돼서 결국엔 나가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일을 줄 때 합리적인 분량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거나 막 그러지 않기 때문에 롱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롱런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분야에 기술이 쌓이고 그러면서 이 세계 최강의 기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한국은 너무 꾸역꾸역 일을 시키니까 보통 사람들이 직장생활 오래 못하고 금방 나가 떨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분위기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땡스기빙 때 남들 쉴 때 푹 쉬주는 이 분위기, 요거 분위기를 잘 익히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절대 외국인들 많이 사는 가난한 동네 사시면 안 되고요. 미국에서 랩을 선정할 때 외국인,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온 그 후진 국민으로 가득 찬 랩에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미국에 온 이유는 사실 그 미국이 왜 세계 최강의 강대국인가를 배우러 온 건데, 후진 국민들이 많은 랩에 가면은 후진국의 문화를 배워, 한국보다 더 못 사는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그렇게 가게 되면 그 사실 미국 유학한 게 다 말짱 도루묵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느냐, 누구랑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미국의 특유의 이 미국이 전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는 문화는 여유로움을 바탕으로 널널하게 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아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미국의 널널함과 너그러움, 풍요로움, 이런 게 너무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엘리트들이 계속 미국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래서 계속 유리한 입장이 처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은 지금 인구도 줄고 있는데 계속 이제 원천 기술이 없으니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더 많은 노동력을 쓰게 되고 막 꾸역꾸역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으면서 단순하게 공부만 하고 학위만 따간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미국이 잘 사는가, 왜 미국이 여유로운가, 그리고 그 여유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여유로우면서도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이 미국에 올 수 있는 꿈을 꾼다는 거,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항상 미국인들이 많이 있는 곳, 그런 곳에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특히 외국인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으면 가난해지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또 오늘 또 뭘 느꼈냐면, 저는 땡스기빙이어가지고 저는 항상 실리콘밸리에 살면서 그냥 여기서 일만 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남고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짧은 여행을 다닙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도 동쪽 끝과 남쪽 끝, 북쪽 끝과 말하다 보니까 동쪽 끝과 서쪽 끝, 북쪽 끝과 남쪽 끝, 요 사실 차로 1시간이면 다 돌 수 있는 거리인데, 정말 신기한 게 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이 반경에 있는데 문화가 달라요. 요거를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서울도 그랬거든요. 서울도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이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고 강의 남쪽이라 하더라도 강남의 동쪽과 강남의 서쪽이 또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이 또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요거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또 한국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서울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제주도 분위기 다르잖아요. 요거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이 분위기. 자, 그래서 저는 실리콘밸리에 이렇게 한가한 날 차를 타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동쪽에도 가보고 실리콘밸리 서쪽에도 가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실리콘밸리도 가난한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겠지만 가난한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실리콘밸리도 이 안에서도 최고로 부자인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그 차이를 정확하게 느끼셔야 돼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가? 왜 부자들은 부자가 될까? 요거를
이렇게 잘 깨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특허 내고 연구하고 뭐 논문 쓰고 중요하지만 그거만큼 중요한 게 이 실리콘밸리라는 곳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실리콘밸리 살면서 늘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최대한. 알겠죠? 자, 그래서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저는 이제 커피숍을 자주 가거든요. 이렇게 실리콘밸리를 짧은 여행을 다닐 때. 근데 실리콘밸리의 부자 동네 가잖아요. 그러면 실리콘밸리의 부자 동네에서 커피 한 잔 가격이 $3 정도 합니다. $3. 한국 돈으로 대충 하면 3,000원. 자, 근데 가난한 동네 가도 3,000원 정도 합니다. 똑같아요. 커피. 왜냐면 같은 커피 브랜드 체인이기 때문에 커피 가격 똑같습니다. 콜라 한 잔 사 먹어도 똑같아요. 가격은. 잘 사는 동네나 부자 동네나. 아시겠죠? 근데 부자 동네 커피숍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가난한 동네 커피숍이랑 똑같은 체인점이고 똑같은 돈을 내고 커피를 마시는데 문화가 다릅니다. 자, 얘기를 해드릴게요. 실리콘밸리 부자 동네 커피숍에 가면 화장실을 언제든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화장실이 근데 가난한 동네의 커피숍을 가면 똑같은 브랜드인데 비밀번호 락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번호 화장실을 한번 쓰려면은 뭐 커피를 주문하면은 그 커피 영수증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1, 2, 3, 4, 5 적혀 있으면 그거 가지고 화장실 문에 비밀번호 키패드에다 1, 2, 3, 4, 5 치면은 화장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자 동네 사람들은 굳이 자기 집 화장실을 놔두고 커피숍에 화장실을 안 쓴다는 거죠. 아주 급할 때 외에는. 아시겠죠? 근데 가난한 동네 가면은 항상 길거리에서 잠자는 거지들이 와가지고 화장실을 쓰기 때문에 다 막아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카페에 한국 사람들은 왜 많이 가죠? 카공 하려고 그러죠. 카공족 하려고 많이 가잖아요. 물론 커피 마시기도 하지만 가서 공부도 하고 노트북 좀 충전하면서 노트북으로만 뭐 코딩도 하고 막 그럴 때 카페 많이 가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부자 동네 커피숍 가잖아요. 그러면 자리마다 플러그가 있어요. 전기 플러그가. 그래서 핸드폰도 충전하고 노트북도 충전하면서 아주 쾌적하게 커피 마시면서 뭔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한 동네 커피숍 가잖아요. 똑같은 브랜드의 커피숍인데 와우, 벽에 플러그가 없어요. 에? 플러그가 없어요. 진짜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 왜 없냐면 그냥 아무나 그렇게 플러그 쓸 수 있게 해놓으면 거지들이 와가지고 3,000원짜리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문 열자마자 들어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있다 갑니다. 그거 앉아가지고 뭐 거지들도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어요. 왜냐면 쓰레기통 뒤지면 버리는 스마트폰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거지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커피 한 잔 3,000원짜리 커피 한 잔 내고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서 폰 마음대로 쓰고 인터넷 마음대로 쓴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뭐 하다 갑니다. 신기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면에 부자 동네 사람들은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와서 그냥 한두 시간 커피 마시고 부자 동네도 카공족도 있어요. 뭐 한두 시간 커피 마시고 컴퓨터 그냥 한두 시간 쓰다 가는데 가난한 동네 가면은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미국이라고 하지만 같은 미국이란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이 문화적인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면서 선진국,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거를 느끼려면은 좋은 동네에 사셔야 돼요. 미국의 평균 수준 이상이 사는 동네에 가면은 진짜 배울 게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 이래서 여유롭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너그럽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이런 아주 좋은 가치관을 배울 수가 있는데 미국의 가난한 동네 가면은 항상 무슨 일이 생겨요. 제 친구가 그 실리콘밸리 와가지고 처음에 이걸 모르고 그냥 아무 동네나 막 살았는데 그 동네 앞에 커피숍에 차를 주차해놓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왔더니 차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
안에 있던 노트북이랑 뭐 전자제품들 다 털어갔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반면에 부자 동네에서는 뭐 10년을 살아도 20년 살아도 범죄 한 건을 구경할 수 없는 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고스란히 사람들의 문화 수준의 격차와 그런 범죄율의 격차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언론에서 맨날 보는 미국 있잖아요. 맨날 뭐 총기 문제 나고 막 뭐 맨날 뭐 강도 나고 어떤 동네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을 믿어야지 그 기자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아젠다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자들은 그만큼 미국을 까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오셔서는 이제 한국 뉴스 보는 거를 중단하시고, 한국 뉴스는 다 거짓말이에요. 한국 뉴스에 미국이라는 키워드로 나오는 거는 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보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을 이해하려면 저처럼 미국을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니면서 뭐 가난한 동네 도서관도 가보고, 부자 동네 도서관도 가보고, 가난한 동네 커피숍도 가보고, 부자 동네 커피숍도 가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좀 취미로 하시면 이 세상이라는 거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언제 배운 줄 알아요?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남들 수험, 그러니까 고3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동안 뭐 남들 특목고 가고 남들 뭐 명문고 가고 막 그럴 때 저는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크리스찬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푸시를 안 했어요. 왜냐면 학교가 가진 방침 자체가 그 명문대 가는 애들을 많이 배출하자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르침을 하는 학교가 되자 라는 게 학교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혀 공부에 대한 푸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뭘 했냐면 여행 동아리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남녀 서클이었는데 남학생 여학생 같이 이렇게 국사책이나 한국지리 책에 나오는 명소들을 전국을 막 여행 다니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곳에 가보고, 막 기차 타고, 그리고 한국의 공업단지가 활성된 동네도 가보고, 그리고 뭐 서울도 안 가본 데가 많아요. 제가 서울 토박이어도 이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서울의 명소들 이런 데를 가보고, 막 그러면서 그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때 배웠던 엄청난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 한평생 약간 이런 게 제 습관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곳을 항상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돈을 많이 들이면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고등학교 때 배운 노하우인데, 여행 다닐 때 돈을 별로 안 쓰면서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왜냐면 짧은 여행을 이렇게 자주 다니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제가 살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집 회사 하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널널한 날 차를 몰고 직접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 차에는 그게 있어요. 그 노트북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노트북도 거치해 놓고 돌아다니다가 뭔가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 노트북을 펴고, 그리고 노트북에 차량용 충전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뭔가 기록할 게 있으면 기록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짧은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막 영상 찍는 것도 차 안에서 이동 중에 이제 차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짧은 여행을 많이 다녀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쌓는 거죠. 이게 책에서 배우는 그 어떤 지식보다 그 세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정보를 책이나 미디어로 얻으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돼요. 그거 알아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 들었죠. 제가 시간 날 때 책 쓴다고. 제 전공 분야 쪽으로 책을 쓰고 있는데
출판을 하려고 출판사에 책을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원고를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은근슬쩍 좌파 진보적인 주제를 강요합니다. 좌파 진보적인 성향의 그 내용이 아니면은 출판사에서 같이 출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돈이 안 돼요. 출판사도 자기들의 리소스를 동원해서 인쇄를 하고 뭐 교정을 보고 마케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에너지를 쏘았을 때 좌파적인 미디어가 잘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제 영상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좌성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출판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불리해요.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항상 말씀드리면 20대 80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의 소수의 사람들이 80%의 부를 가지고 있고 80%의 대중이 20%의 소수의 부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난한 대중은 잘 사는 소수의 엘리트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이기 때문에 자꾸 좌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옹호하면서 부자들을 비판할 때 그런 미디어가 잘 팔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대중들은 그런 미디어에 속았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좌파 진보적으로 내놓는 미디어에 속았을 때 가난한 대중은 더 가난해지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미디어에 속는 게 아니라 본인의 눈으로 직접 어딜 가든지 분위기를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을 가장 믿을 때 이게 성공할 수 있는 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기자들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뭐든지 얻을 수가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그 미디어가 보여주는 것들이 진짜라고 믿게 돼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온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면 그 미디어가 있는 그대로 본인이 뭐 예를 들면 드론에다가 카메라를 띄워서 님이 그걸 직접 조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님이 보고 있는 화면은 다 누군가가 프로듀서라는 사람이 그 프로듀서의 사상을 가지고 각색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제 채널 보지만 이 미국 유학 고수라고 하는 프로듀서가 각색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세상을 보는 필터대로 여러분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흔한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의 세상의 미디어들, 뭐 PD, 기자들은 다 좌파입니다. 왜냐면 좌파 성향을 띠는 게 돈을 많이 벌어요. 미디어는 좌성향의 전략이에요. 왜냐면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전 세계 80%의 가난한 사람들이 전 세계의 20%의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난 빈곤 비즈니스는 언제나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님이 실제로 경험한 그 분위기를 파악을 네트워크에서 키보드 워리어가 돼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처럼 돌아다니셔야 돼요. 누군가의 말에 편향당하지 않게 실제로 돌아다녀 보면은 신문이 말하는 게 다 거짓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 세상은 신문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신문은 그 좌파 진보의 그 이론을 대중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신문에서 정보를 얻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합니다. 신문은 키워드로만 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실리콘밸리에 그 키워드, 실리콘밸리 키워드가 빈부격차라는 키워드의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에 점점 홈리스가 늘고 있고 그래서 그 원인은 자본주의의 병리 현상이다. 막 이렇게 비판한 좌파 진보 미디어가 있다고 봐봐요. 그러면 홈리스가 늘고 있다. 그 키워드는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뻥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통계
통계 결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홈리스가 작년 대비 실리콘밸리 홈리스가 올해 늘었다, 이거는 뻥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그 해석을 항상 뻥쳐요. 그 기자들이 다 좌파라서 항상 이거를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옹호하는데 이 이론을 쓰기 때문에 그 해석을 항상 뻥을 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병리 현상으로 홈리스가 나타난다, 막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데 아닙니다. 홈리스가 작년보다 올해 는 건 사실인데, 홈리스가 느는 이유는 미디어가 계속 좌파 진보적으로 좌성향으로 사람들을 세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즉 타락하기 때문에, 자꾸 마약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마약 중독자들이 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약에 중독되면은 성실하게 살던, 즉 보수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진보적으로 되면서 점점 마약 중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인구가 늘어날수록 마약 중독자가 늘어난다고 비례합니다. 근데 요거를 항상 숨기고 좌파 진보 미디어들은 홈리스들이 생기는 원인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강자가 약자를 피 빨아먹듯이 빨아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분위기는, 여러분이 미디어에 속지 마시고 직접 저처럼 가난한 동네도 가보시고 부자 동네도 가보시면은 답이 나와요. 님의 눈으로 본 걸 믿어야지. 이 기자들이 말하는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이론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분위기를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좌파 진보에 빠지지 않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 요즘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공지능은 알고 있어요. 인공지능도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80%는 가난하고 그 80%의 인구가 20%의 부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소수의 20%의 인구가 부자이고, 이 부자들이 전 세계 80%의 부를 가지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알아요. 그래서 우성향보다는 좌성향이 인간들을 클릭베이트라고 하죠. 어그로 끌기에 좌파 진보가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도 이 정도는 알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정보를 절대로 인공지능 미디어로 얻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저처럼 아날로그식으로 직접 돌아다니세요. 직접 돌아다니면 실리콘밸리 동쪽 끝 서쪽 끝 1시간도 안 걸린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한가할 때 한번 운전해서 돌아다니면 언론이 뭘 뻥치고 있는지 바로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저처럼 실질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정보를 얻는 습관, 요거를 키우는 게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언제 배웠냐면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여행 동아리라는 걸 하면서. 반면에 제가 이렇게 크리스찬 학교에서 여행 동아리 할 때 이제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뭐 특목고 갔겠죠. 그래서 열심히 선생님이 주입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뭐 양자역학 방정식 풀면서 주입식 구역 막 받으면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정답에 세뇌돼가고 있었을 때, 저는 이렇게 세상을 보는 법을 고등학교 때 공부에 푸시가 없었던 저의 고등학교에서 저는 이런 세계관을 완성할 수가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게 지금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전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